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0년 9월 22일 뉴욕에서 열린 제75회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은 오랜만에 제대로 격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중국을 작심한 듯 비판했는데요. 트럼프의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전 세계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차이나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감염병 초기 중국은 자국 여행은 봉쇄하면서 해외 항공편은 허용했으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렸다. 중국이 통제하고 있는 WHO는 인간 대 인간의 전염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유엔은 이들의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없어 보이는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콕 집어서 부르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미국의 2배이다. 중국은 매년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그래놓고 다른 나라의 수역에서 수산물을 남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7분의 연설 시간 내내 중국을 가루가 되도록 털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구구절절 맞는 말 같긴 합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원론적인 입장으로 미국의 공격을 회피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개발한 백신을 전 세계인들과 최대한 나눌 것이다. 감염병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평화적이고 개방적이며 세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대놓고 1대1로를 추진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나라에서 세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민망할 지경입니다. 백신을 나눈다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은 얼마 전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62개국에 백신 우선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25억 명 분량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당장 11월부터 자국민 14억 명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백신 공급량은 내년까지 4억 명 분량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수표를 날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WHO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한국을 포함한 156개 국가가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백스 회원 명단에 중국은 없으며 백신 공급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애초에 처음부터 외국에 나눠줄 백신이 없다며 자국민 우선 접종을 선언하고 코백스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미국과 러시아처럼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백신을 다 퍼줄 것처럼 공수표만 날리고 실제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중국산 백신이 과연 믿을 만한지 안정성과 효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의 백신이 어느 정도 개발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산 백신들은 기본적으로 임상시험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백신과 달리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국유제약업체인 시노백은 베이징 본사와 공장의 주요 외신들을 초청해 코로나 백신 개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상 과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의혹을 이날 초청 행사를 통해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시노백은 현재 브라질 등지에서 백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노백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백신은 상온에서도 효능이 유지되고 노령층에서도 효능이 제대로 발현되며 접종자는 발열도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모두 부작용이 보고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 제약회사에서 마법 같은 기적의 백신을 개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노백 초청 행사에서 공장을 둘러본 일부 외신은 공장의 직원 수도 적고 직원의 숙련도도 낮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 직원들 가운데 장갑도 끼지 않고 앰플을 다루는 모습도 포착되었다며 위생 문제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음식을 넘어서 이제는 백신에서까지 위생 문제를 지적받은 것을 보면 중국산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11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상 단계에 돌입한 중국산 백신은 11종이며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 것은 4종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벌어진 임상이 과연 제대로 되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아직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실험용 백신을 임상시험과 별개로 수십만 명에게 투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영회사 임직원, 공무원,
제약회사 임직원들이 삼상 임상시험 중인 실험용 백신을 투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영 제약사 시노팜은 수십만 명이 이미 자사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고, 시노백은 베이징에서만 10,000명 이상의 자사 백신을 투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백신 성공에 커다란 도박을 건 셈이며 많은 보건 전문가들을 당황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중국의 이 같은 실험용 백신 투여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미검증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감염된 후 그 사실을 모르고 퍼뜨릴 수도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공무원과 제약회사 임직원들이 직접 맞았으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특성상 공무원과 제약사 직원들이 임상 중인 시험용 백신을 접종하라는 상부의 압력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본인 의사와 별개로 접종당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험용 백신을 공무원과 제약사 직원들에게 반강제로 맞출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기 때문에 빠른 실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백신 분야에서 여전히 중국은 기술력과 신뢰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백신 개발 경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한국은 조금 다른 투트랙 전략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은 개발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임상 과정에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백신보다 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CTP59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GC 녹십자가 참여한 혈장 치료제 개발 얼라이언스가 이달 중에 임상 3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내 17개 제약사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백신은 개발 시간과 비용이 치료제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백신은 임상에서 부작용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유전자형이 달라지면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경쟁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큰 백신 시장에서 치료제에만 집중하는 한국이 소외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백신 시장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백신의 개발보다는 생산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백신 제조업체 인도혈청연구소에 따르면 지금 당장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전 세계 인구가 접종하려면 최소 2024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신이 일반적으로 2도즈라고 추정했을 때 전 세계인들이 접종을 받으려면 150억 도즈 이상이 필요한데, 제약사들이 시설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생산에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진짜 부가가치는 백신 개발보다 백신 생산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을 개발하는 미국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와 코로나 백신 후보 항원 개발과 생산, 글로벌 공급까지 함께하는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에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코로나 항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계약금만 4,394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매출액 7,015억 원의 6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아스트라제네카와 3,85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지난 6월 체결한 의향서에 대한 본계약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상업 생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 금액 역시 향후 고객사의 수요 증가에 따라 6,300억 원 규모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연이어 국내 바이오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품질 경쟁력과 안전성은 물론이며 결정적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최첨단 설비와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사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시장에서도 결국 각 나라들의 돈과 패권에 대한 경쟁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이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감염병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 회피와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입니다. 결국 백신 역시 국제적인 패권을 잡기 위해 이용하려는 목적인 것이죠. 엄청난 자본과 패권을 둔 백신 치료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치료제와 백신 생산에 포커스를 맞춘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이 적중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